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6%, 코스닥은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 코스피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이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 세계 시장 전부 다를 합하면은 단기간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고 있죠. 그리고 미국을 빼고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단기적으로 올라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흥국 쪽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가 좀 쉬고 있고, 또 그리고 유럽 시장 보더라도 단기간에 올라서 좀 쉬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이 참 비슷하게 움직이죠. 또 반등한 시기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이야기했을 때 급락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반등을 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 엄청나게 정보가 빠르게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걸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조화되어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뭐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우리 시장 따로, 미국 시장 따로, 뭐 중국 시장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게 미칠 만한 어떤 파급력이 전 세계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렇게 동조화되어서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장 움직임 딱 보면서 이게 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국한된 어떤 이야기이냐, 아니면은 우리 시장하고 특별히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의 어떤 체계적 위험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자주자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정보도 여기에 다 있죠. 자주자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가운데 재료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어떤 국지적인 재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건 좀 달리 그동안 태양광이나 이런 뭐 신재생 쪽으로 세제 혜택을 좀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자력 산업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원자력 관련 쪽이 좀 올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전력이 좀 올랐죠.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렇게 좀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쉽게 그냥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전기가스 업종 수급인데 전기가스 업종은 실제 이때부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간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쭉 이렇게 쭉 어떤 추세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보통 올라간 기간만큼 이렇게 조정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공식으로 친다면 올라갔다 올랐을 때 요때 총 쏴야 된다고 뭐 수도 없이 이런 것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투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때 투입한 어떤 세력들의 돈을 담보로 해서 투자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흘러내리는 어떤 이건 지수이지만 종목에 이렇게 돈을 과감하게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그간 연구를 좀 해봤을 때 이걸로 돈을 벌어먹을 수 있겠다. 소문에서 사람들한테 비싼 가격에 팔아먹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들어온 게 되겠죠. 여튼 저때부터 우리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쭉 가다가 그리고 조금 요 급등한 요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기 침체 불러온다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그간 미국의 성장을 갖다가 이끌던 주식 가격 상승을 이끌던 시장 상승을 이끌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방어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전력적으로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이런 식으로 몰려서 급등을 하게 된 거죠. 이 시점에 이제 행정명령 서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세력들 입장에서 언제부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래됐죠. 한 1년 6개월 전부터 들어와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뉴스는 이제 긍정적인 게 이제 나왔다고. 그럼 지금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늦어도 한참 늦은 게 되죠. 한참 늦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들어간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잖아요. 세력들이 들어온 요 돈 담보로 잡고 들어온 기간만큼 이렇게 조정이 되고 총을 쏘면 요 지점에 쏜다. 이건 뭐 공식이라고 하도 뭐 자주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시죠. 요 지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뭐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은 바로 이게 되겠죠. 한국전력이잖아요. 딱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 차트를 이렇게 몰아놔서 그렇지. 그렇죠.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그죠. 어쨌든 지금 한국전력은 계속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 이력이 아직도 많고 하지만 지금 접근할 구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부유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뉴스 나왔다고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급적으로 볼 때가 이게 이러면 큰일 나네. 그럼 내가 사야 될 게 없냐? 그건 또 아니죠. 어떤 거 들어가야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요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건설이잖아요. 지금 최근 보면은 최근 보면은 건설도 사실은 이렇게 좀 입지를 하기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입지를 했어요. 근데 뭐 마땅히 지금 뭔가 찾지 못했던 거죠. 그때도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대출 규제가 있는데 돈이 제대로 안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세력들이 이제 막 매집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건설 쪽도 뭔가 기대가 있는 거죠. 내수가 지금 좀 움직여야 되는데 돌리려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쪽에 좀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기대로 지금 오르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그럼 건설은 언제 접근을 해서야 되느냐. 뭐 이때 우리가 처음에 입주를 했는데 이거 지하실 받고 들어갔다 보면은 가장 최근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요렇게 보면 요렇게 오르고 그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비슷한 기간인데 총을 요때 쏘았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세력들이 요만큼 들어온 돈 담보로 사고 우리 날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관련 종목들 좀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지금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엄청 날랐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이슈가 가미되면서 뭐 좀 말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요때 비슷하게 우리가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설 이쪽으로 차라리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사실 이것도 후발주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로 기준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게 또 뭐 있노? 유통이 있죠, 유통. 유통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돈 들어왔어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돈이 들어왔는데 세력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그죠?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이 유통은 이 세력들이 정말로 나쁜 악질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꿀렁 요소 요까지의 물량을 매집하는 데 있어서 주가 움직임을 보십시오. 완전 흔들어 제끼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또 흔들고 난 다음에 물량을 갖다가 이렇게 급속도로 모아가 또 올렸다가 또 시장 물량을 갖다가 이렇게 막 주 흔드는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씩 물량이 늘어가지고 있죠. 참 못된 놈들인데 어쨌든 뭐 그 가운데 보면은 이거 유통 전체로 봐서 그런 거고 최근에 몇 종목 앞에서 정리해 드렸죠. 또 우리가 실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통업은 그 전부터 돈이 들어와 있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 가운데 올라갈 때 우리가 잡은 종목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유통은 지금 건설에 비하면 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죠. 어쨌든 간에 전기가스 업종 나와서 수급보다 여기까지 왔는데 전기가스 업종에 그런 좋은 요소가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접근할 건 아니다. 갈라 그러면 건설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고 유통은 악질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렇게 들어갈 때 움직인 종목들 우리가 어떤 종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장 수급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시장 수급 쪽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전기가스도 지금 고점 진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진입인데 어떻게 들어가냐요? 건설 쪽도 지금 고점권이죠. 일부 종목이 지금 선도, 그러니까 건설 대표주는 오늘 많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 후발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지금 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빨간색이 집중 몰려가지고 있죠. 수급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세력들이 검색한 종목 좀 있는데 들여다보면은 일단 한국전력은 일단 계속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건설주 아닙니까?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수익 매매로 이때 접근했고 뭐 이렇게 자주 봤죠? 자주 봤고 세 번 다 매수 때 하더라도 이제 짧은 매매로 들어간 분들은 이제 팔아먹자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됩니다. 멀리 보면은
아직 괜찮죠? 근데 요것도 요렇게 멀리 보면 괜찮습니다. 좋은 가격에 매수한 거잖아요. 들고 가도 돼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죠.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빨리 사든지 아니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사든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 이것도 유통이죠.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왔고요. 이것도 지금 접근하기가 좀 그렇죠. 요거는 이때 한번 해먹고 이때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하려고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서 지금 와서 내 가볼 가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최근에 한번 들어왔다 어중간했는데 다시 돈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이후부터 일어나는 그 수익 매매 있죠. 이때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왔네 현대건설 이거는 우즈드가 계속 별관점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충 이렇게 보니까는요 지금 숫자 개수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 더 있나? 잠시만요. 이 별거 없네. 여기서 딱 찍어보면 아마 이제 분할 매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까먹었잖아요. 이거 세 개 잡아먹고 이 더하기 빼기 뭐 이래 잡아먹고 이거 두 개를 뭐 이거 잡아먹고 이거 두 개를 잡아먹고 하나 남았네. 와 이거 분할 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분할 매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요거 넣을 때까지 좀 더 들고 가도 되는데 신규 매수는 이건 택도 없고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분할 매도 내지는 이제 정리 좀 생각하자. 그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현대백화점도 이것도 이제 좀 올라서 우전은 지금은 이제 수익 매매 생각을 해야죠.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수건설업소 받고 대교는 어째 돼 있나? 대교는 앞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면 되겠네요. 세력들이 들어왔으니까. 또 뭐가 있나? 아모레퍼시픽 이거 어째 돼 있노?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찍었다 아닙니까? 요거 봤잖아요. 그죠? 요거 그때 쓰면 기억나시죠? 요것도 이렇게 오르는 도중에 요거 오늘 요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거 떴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두 가지 선택을 우리가 생각을 했다 아닙니까?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간 전적이 있고 또 돌아왔으니까 돈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요 중간 어디서라도 한 방 쏴서 좀 멀리 보면 되는 거고 나는 좀 더 확실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움직임 보고 총을 쏘면 되겠죠. 아모레퍼시픽도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현대홈쇼핑 이거 봤지 않나? 이건 봤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건 어찌되어 있나 보자. 요거는 요걸 봐야 되겠네요. 자 이거 보면 생명의 신호 떴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요걸 보고 여러분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이후에 어디인가 우리가 총을 쏘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단기간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때 추격 매수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께 아마 지난 영상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떨어졌죠. 이거는 단기 급등에 따라서 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지만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급등이 있었다 아닙니까? 좀 더 크게 볼까? 저 빨간색 많으니까 그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때 여기까지 급등시킨 놈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이님의 의도가 궁금하다면 이제 의도가 단기적으로 정말 이 지지부진하게 갔으니까 좀 시세 좀 내서 해물라고 고래 간 건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요거 무시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단기간 너무 급등해서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항상 기간을 생각할 때 요 오른 기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요까지는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면 됩니다.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칼날 잡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한 거의 2달 정도 올랐으면 떨어지기 시작해서부터 한 2달 정도는 충분히 지켜봐도 됩니다. 아씨 한두 달 뭐 한 종목 지켜봐서 그러면 지금 도대체 뭐 매매를 몇 번 해야 되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뭐 한두 달을 지켜보면 어떻고 2년을 지켜보면 어떻고 5년을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매매를 갖다가 아무 때나 한다고 해서 돈을 벌 것 같으면은 뭐 눈 감고 샤워 보지 돈을 쏴버리지 안 그래요? 가능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높은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5개월이든 뭐 1년이든 2년이든 치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치다 보다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나왔다 이 말이죠. 돈 버는데 그 정도 못하면 무슨 돈으로 벌겠어요.
근데 그 한 종목만 보면은 참 지루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몇 종목 투자하는데요. 이게 포트폴리오 풀인데 이 종목이 몇 개나 되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매매 대상인 툴이라고요. 여기서 돈을 나눠서 분산 투자하게 되면은 안 심심합니다. 한 종목으로 봤을 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종목들이 서로 막 시장에서 돈이 순환해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게 있고 나중에 가는 것도 있고 합치다 보면 어떨 때는 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4월 4월 달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됐을 때 그때 시험 궁금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빨간색 종목들이 엄청 많았다니까요. 그때 시장이 동조화되어서 움직이는 상황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봤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떤 개별 종목,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때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상호관세 이야기할 때 시장이 막 하락을 하다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르면서 업종간 순환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각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파란색 신호가 나면서 수익 매매 들어갔다면 사는 거는 비슷한 시기에 샀지만 파는 거는 따로 파는 그런 것도 경험해 봤어요. 여기도 있을걸요. 이거 보면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때잖아. 요때 우리가 한번 해먹자. 그 이후에, 그죠? 이때 해먹고 있을걸요? 이런 거 보면. GS건설은 이제서야 저거 해먹잖아. 그 이전에 지금 건설주 그 이전에 들어왔던 거 두 번 사고 이제서야 해먹고. 그러니까 다른 시기에 나가는 것도 다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보유하면은 심심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됐었는데 간만에 나와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재미난 일들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